겨울의 고요 속에 묻힌 산성. 그 안에서 사람들은 말없이 조선을 지키고 있었다. 칼보다 붓이 무거웠고 굶주림보다 고뇌가 깊었던 단 한 번의 고립과 대화. 산의 침묵은 말이 없었고 바람은 낮게 불었다. 얼어붙은 땅 위로 전란의 잿빛이 내려앉을 무렵 조선의 왕은 결국 길을 돌려 산속으로 몸을 숨긴다. 그곳이 남한산성이다. 인조는 항복이 아닌 항전을 위해 혹은 그 항전을 보여주기 위해 그곳을 택했다. 하지만 피신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산성은 전쟁터가 아닌 회의장으로 변해간다. 병자년 겨울 청의 대군이 조선을 향해 밀려왔고 조선은 이를 버텨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문관들은 오랜 세월 붓을 들었고 무장은 이미 전장에서 피를 말리고 있었다. 산성에는 사방에서 모여든 인물들이 있다. 최명길, 현실주의자이자 외교관. 청의 머리를 숙여 백성을 살리고 나라의 명맥을 잇자고 주장한다. 김상헌, 명불론자이자 절개파. 지금 무너지면 조선은 영영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고 절규한다. 이 둘 사이에서 인조는 흔들린다. 왕은 결단하지 못하고 결정을 유예한다. 매서운 추위보다 날카로운 침묵. 결정되지 못한 국정이 굶주림과 전염병보다 사람들을 더욱 지치게 만든다. 날은 흐리고 식량은 바닥났으며 장정들은 병들고 군관은 목숨을 저당 잡힌 채 싸움을 준비한다. 한편 산성의 시간은 조선의 오래된 패단을 조용히 드러낸다. 누가 백성을 위하는가? 누가 나라를 위하는가? 그리고 누가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가? 최명길은 청에 사신을 보내 굴욕을 감수하려 하고 김상헌은 꿋꿋이 왕에게 항전을 종용한다. 말과 말이 부딪히는 가운데 시간은 조선을 점점 더 고립시킨다. 결국 산성 안에서는 청의 머리를 조아리는 굴복이 결정된다. 인조는 눈물 속에서 절을 하며 적장의 앞에 선다. 수치스러운 그 순간 한나라의 군주는 제 무릎으로 땅을 적신다. 하지만 이 굴복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최명길은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 낮췄고 김상헌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물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인조는 그 사이에서 단 한 번도 왕으로서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갈에 떠밀렸다. 남한산성의 겨울은 길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지만 말로, 선택으로, 침묵으로 조선의 운명을 놓고 서로 다른 칼을 휘둘렀다. 그리고 그 결말은 아무도 이기지 않은 승부였다. 오직 조선이라는 이름만 고유히 그 눈 속에 남았다. 2부 작품 해설. 남한산성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중심에는 칼이 아니라 말이 있다. 말을 통한 고민, 선택의 무게,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묻는 침묵의 서사. 김훈의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되 그 전쟁을 묘사하는 방식이 특별하다. 이 소설은 전투를 그리지 않는다. 대신 전쟁을 앞둔 사람들의 내면을 직시한다. 무기가 아닌 말. 창과 방패 대신 외교와 절개라는 이름의 신념들이 산성 안에서 충돌한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최명길은 냉철한 현실주의자다. 그는 백성의 생존, 나라의 존속, 왕의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때로 굴욕을 감수하더라도 지금을 버텨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김상헌은 명불론자다. 그는 나라의 자존을 지켜야 한다고 외친다. 지금 머리를 조아리면 조선은 다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없다고 믿는다. 이 둘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 김훈은 이 둘의 대립을 통해 독자에게 단순한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진다. 지금 무엇이 옳은가? 무릎 꿇고 백성을 살리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기계를 지키는 것이 맞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병자호란 시대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위기의 시대에 반복되어 묻히는 질문이다. 소설은 또한 결정하지 못하는 자의 비극을 보여준다. 인조는 왕이다. 하지만 그는 산성에서 단 한 번도 자기 뜻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말을 듣고 계속 생각하고 결정은 미룬다. 결국 그는 두 신하 중 누구의 편도 명확히 들지 못한 채 시간에 떠밀려 항복이라는 결과에 도달한다. 이 모습은 리더십의 부재, 결정의 책임에 대한 회피를 비판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비판은 날카롭지 않다. 김훈은 인조를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결정하지 못하는 자도 그 나름의 고뇌를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 그는 비겁한 동시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매일 마음이 무너져가는 하나의 인간이기도 하다. 이 작품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삶의 무게를 다루는 방식에 있다. 산성 안에서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 바로 굶주림이었다. 백성은 이미 밥을 구하지 못했고 병사들은 싸울 힘조차 없었다. 김훈은 이 굶주림을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다만 말없이 입술을 깨무는 병사, 죽은 병졸의 가슴 위에 얹힌 눈송이, 묵묵히 걸어가는 하급 관리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가를 조용히 말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이 결국 문장으로 완성된다는 점이다. 김훈의 문장은 간결하지만 뼈가 있고 단정하지만 슬픔이 흐른다. 그는 화려한 수사 없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무게를 실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버텨온 슬픔의 시간들을 정직하게 그려낸다. 남한산성은 결국 승리도 패배도 없는 이야기다. 무릎을 꿇고 살아남은 자와 신념을 지키다 물러난 자,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나간 백성들. 이 모두가 그 겨울, 그 산성 안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전쟁을 다룬 책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당신이라면 그 산성 안에서 무엇을 선택했겠는가?